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가 가져온 오늘의 책은 짜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입니다.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유엔과 그 사내 연구기관이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기회와 위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과학적인 미래 예측으로 미래 사회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대비하자는 거죠. 이전 보고서들과 달리 올해는요. 코로나 위기로 이에 어떻게 미래가 변화하고 대응해야 할지 그 특별판을 내놨습니다. 먼저 도심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깨집니다. 코로나는 모든 측면에서 막대한 글로벌 리셋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위기가 끝나고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과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전 직원의 50%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는 직장인들을 도심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영구 재택근무를 보장해주는 대신 급여 삭감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월급의 2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고 세금도 다른 주보다 6%나 높은 이 실리콘밸리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생활비가 싼 곳으로 떠났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근하는 이들이 적으니 비싼 도심에 큰 사옥을 유지할 이유가 또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사무 공간을 줄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쾌적하고 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무실은 베이스 캠프 역할만 하고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의 공간에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임대료는 30% 가까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도심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 빌딩의 공실률이 20%를 넘습니다. 대학교 학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대학교 졸업생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든 3에서 6개월 기술 과정을 수료해야만 원서를 낼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 포춘 100대 기업 중 대학 졸업장을 기피하는 기업이 절반이나 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일하는데 학위는 필요 없다. 학력 대신 실력을 보겠다면서 대학 졸업장 대신 코딩 테스트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교 크리스텐슨 교수는 10년 안에 미국의 절반의 대학이 파산한다고 말했는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요. 초등학생의 65%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할까요? 이 책은 자기주도의 자율학습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서 협업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교수, 교사, 학교, 학원이 필요 없어지고 학교 졸업장도 필요 없어지고 학부모들은 홈스쿨링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대담하고 탁월한 미래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데요. 우리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질서는 우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아주 평범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이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결정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주역이라고 봤습니다. 거대한 위기 속에서 기회는 탄생합니다. 올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통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법원에 집계된 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도 2016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기업 파산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파산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멸하는 일자리와 탄생하는 일자리가 있는데요. 상당수의 산업과 일자리가 소멸하는 건 사실이지만 변화하고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서 또 다른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가
기계가 대체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사무직이나 생산직처럼 단순 반복적인 직무만 로봇이 대체했던 것인데 이제는 전문직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금융, 의료, 법률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개인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마지막으로 폭발할 곳을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 좋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치를 인정받고 누구나 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또 조직 생활이나 회사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근로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도 반영될 겁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긱 근로자인데요. 긱이란 일시적인 일을 뜻하는 단어로 현대에 와서는 긱워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독립형 근로자를 긱워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의 임시직 경제가 극대화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플랫폼, 차량 공유 서비스, 숙박 공유 서비스가 긱 이코노미로 운영이 되고 직장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런 생태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태계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에 이 긱 이코노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2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